안녕 얘들아, 시험 끝난 옆집 언니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오늘은 로스쿨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 2022년 7월 실시된 리트 시험 응시자가 13,193명으로 5년 연속 역대 최대 응시율을 보였대. 응시 인원이 리트 시행 이래 최대 규모라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지.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전문직 선호 성향이 높아졌다고들 얘기하더라고. 이 기사를 보고 나는 이렇게 많은 리트 응시자들이 진짜 로스쿨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찐 로스쿨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 첫 번째, 법학 공부의 어려움. 우리 법은 판례법이 아닌 성문법이고 판택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판례법은 과거에 내린 판결인 선례에 구속되는 것을 말하고, 성문법은 법전에 쓰여있는 법이 더 우선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판택된 시스템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야. 로스쿨을 입학하려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겠지만, 성문법이고 판택된 시스템은 공부를 할 때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야. 판례법이라면 기존 사례를 많이 외우는 게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성문법은 법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뼈를 세우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공부를 해야 돼. 즉, 단순히 공부량만 많다고 잘 되지가 않는 이유가 이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이런 공부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공부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의 의의, 요건, 효과를 분설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의 입장,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리걸 마인드, 이런 식의 공부법이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그냥 책을 읽으면서 목차나 개요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책을 읽는 애들이 있거든. 수능이나 리트, 언어 지문도 다 그런 맥락으로 주장, 근거를 찾는 거잖아. 입학 전부터 그걸 연습하길 원하는 거야. 리걸 마인드가 타고난 친구들 책을 보면 진짜 필기나 낙서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경우가 덜어 있어. 나는 어릴 때부터 필기 왕이었어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머리에 남나 싶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은 그냥 책을 소설 읽듯이 줄줄줄 읽어도 머릿속에 개요가 막 잡히면서 내용이 막 자동적으로 구조화되고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이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어딜 가나 꼭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만약 본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 보면서 멘탈 털리지 말자. 여튼 그런 면에서 이런 법 공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민법 공부를 6개월이라도 꼭 해보고 결정해보길 바래. 두 번째, 로스쿨 내신 공부는 변시 공부와는 많이 다르다. 이게 학교별로 수업 커리큘럼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고, 나 같은 경우는 그 간극이 크지 않은 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아까 앞에 말했던 리걸 마인드식 공부법, 즉 구조화된 법학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소수설, 단독설로 수업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다? 그리고 나중에 변시 공부까지 한다는 게, 그럼 이제 머리 안은 혼돈, 카오스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법률가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하는 수업 내용이 3년도 빠듯한 변시 공부와 간극이 생겨. 그게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학점은 학점대로, 변시 공부는 학원에서 이걸 다 따로 병행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몸은 몸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축나고 공부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지. 머릿속 지식도 엉키고 실시간으로 지식은 휘발되고, 그래서 미리 공부해두고 정리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 세 번째, 인간관계.
법률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모인 집단이나 로스쿨도 사람 사는 곳이지. 고3 때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친구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따돌리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게 생각이 나거든. 수험생들이고 다들 인생에 몇 년을 걸고 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지. 여기도 똑같아. 나이 먹었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던 사람들조차도 이상해지는 시기가 와. 그럴 때 굉장히 상처받거든. 나도 이상하고 상대도 이상하고 전부 다 이상한 시기에 멘탈을 잘 잡지 않으면 공부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더 괴롭게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굴지 말고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업계가 좁다 보니까 결국은 다들 한 번씩 부딪히고 얼굴 보게 돼. 나중에 합격 이후에 입사하기 전에도 면접 보고 나서 기업에서 같은 로스쿨 동기들한테 그 친구 어떠냐 이런 레퍼런스 체크 같은 거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나중에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면 할 말은 해야겠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로스쿨 안 말고 밖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시험 준비를 오래 하다 보면 친구들과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나 상황들이 달라져서 10년, 20년 된 단짝 친구들도 소통이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 무엇보다 내가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했던 건 뒤에 나오는 금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조사비. 정말 오랫동안 안 친구들이었는데 내 마음만큼 그 친구들을 돈으로 축하해 줄 수도 또 위로해 줄 수도 있는 시간도 없다는 사실이 내 자신을 많이 무너뜨리게 하는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 내가 내 사람을 이 정도도 못 챙긴다는 게 이 사회에서 사람 구실 못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은 그런 점들 다 이해해 줄 테니까 나처럼 그런 걸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연락이나 만남 피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친구들도 분명 이해해 줄 거고 합격이 끝난 다음에는 누구보다 함께 같이 기뻐해 줄 거야. 네 번째, 금전 문제. 전에도 말한 바가 있지만 로스쿨 학비, 책값, 학원비, 생활비 이런 문제들. 공부만으로도 힘든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보통 온 가족의 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 내부에서도 계속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를 못 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 또 법학 서적들이 좀 두껍고 좀 비싸? 나도 괜히 그런 게 아무도 눈치 주지 않지만 나 혼자 눈치가 괜히 보여서 집으로 못 시키고 학교 열람실로 시켜서 받고 그런 적도 있었어. 공부하다 보면 모든 책을 다 열심히 보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이나 가족들 눈에서는 쟤는 책을 저렇게 많이 사기만 하고 다 열심히 보지도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마지막 5번째. 탈락자에 대한 집단 내 분위기. 이건 나중에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로스쿨은 수험 공부만 하던 사람들을 모으고 거르고 출연해서 그 안에서 다시 허리를 잘라내는 환경이야. 합격률이 50%잖아. 나만 해도 지인들이 로스쿨 준비한다고 하면 응원을 할 수가 없어. 가까운 지인이면 진짜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것 같아. 공부가 맞는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안 맞는 공부에다가 그 인풋을 넣으려면 차라리 다른 거 하라고 할 것 같아. 자꾸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몰라서 더 오래 많이 힘들고 돌아갔던 것 같아서 만약에 진지하게 임하고자 한다면 이런 내용을 알고 가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오탈자라는 게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어릴 때 밧줄에 묶여있던 코끼리가 성체가 되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처럼 이 바닥 시험이 자신감이 떨어진 친구들을 계속 끌어내리는 경향이 생겨. 나도 그랬고
실력이 늘어서 예전이랑은 달리 모의고사에는 잘 보고 그러는데도 변시에만 가면 자신감이 없어서 시험을 망치는 거야. 로스쿨 오려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까? 다들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다가 절반을 잘라내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오면 와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처받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좀 줄지 않을까 싶어. 지금까지 로스쿨 진학하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은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이런 찐 현실을 알고서도 법률가가 되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돕고 싶어. 궁금한 점이나 더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 영상에서 반영하도록 할게. 이걸 보고 나서도 법률가가 하고 싶다면 넌 정말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잊지 마. 시험보다 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 안녕.